네,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금일 시장도 나빴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넘게 하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은 지수도 안 좋게 끝났고 했는데 일단 뉴스 보면서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관련 뉴스가 있었죠. 지금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이제 5월 10일 내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죠. 집무실로. 국정과제 관련주에 원전, UAM, 부동산, 디지털, 가덕도, 용산, 수소, 우주 등등이 있었고요. 시장의 테마가 비면은 뉴스가 붙어서 국정과제 움직일 수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연과 환경이랑 덕신하우징이 움직였죠.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네, 러시아는 오늘 또 종전 아니면 전면전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둘 다 안 하고 그냥 현 상태 유지였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차라리 전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기길 바랬는데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고요. 네, 오늘 식량이 죽었거든요. 아침에 죽었는데 시간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현 상태 유지하니까 또 식량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식량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식량 악탈하고 빵값이 오른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당일엔 약했어요. 원자재에서는 가스값이 올랐다가 다시 10% 하락하고 아침 유가는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딱히 오늘 원자재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제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품목에 나프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플라스틱도 움직임이 없었고요. 수소는 오늘 살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오늘 수소법 개정안이 9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거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아침에 수소가 살짝 움직였었고요. 5G도 이재용이 점 찍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런지 한 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동은 이제 그 미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난 추세라서 저번에 사전 구매했었죠. 그거에 대한 기사 다시 또 언급되면서 시세 줬었는데 그건 거기서 물려버렸어요.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딱히 없었고 쌍용차가 오늘 강했죠. 시간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움직였었고 우주 이렇게 있었고 토스 마켓컬리 있고 다른 뉴스에는 베이징 봉쇄 여전히 있고 이 미국 공장 그다음에 시멘트 대란 봉쇄 이야기 전기차는 경기 먹는 하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우크라이나 갔다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일단 그런 거 제외하고 오늘 매매한 거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넘게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스 한 0.4%로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개파락이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쭉 하방 쳤다가 돌려준 척했다가 다시 하방. 오늘 지금 보면 2.7% 거의 3%가 빠졌습니다. 종전도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대금은 6.5조. 다행히도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보시면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사는 모습. 그래서 막판에 여기서 조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에 반해 기관은 계속 팝니다. 스피드 보면 지금 저점을 거의 깼거든요. 이런 저점까지 조금 위험한 상태고요. 아침에 빠르게 매매한 종목부터 살펴보시면 아침에 평화산업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아침에 일단 뭐 할지 몰랐거든요. 아침 뭐 할지 몰랐고 평화산업이 그 수소 관련 뉴스가 있으니까 샀다가 약간 그나마 기분이 높겠다 가지고 샀다가 한 2% 챙기고 다 나왔습니다. 바로 시세 세게 출 줄 알았는데 이날처럼
그런 움직임을 못 보여줘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고요. SPSL은 이런 자리 넘길 때, 이런 자리 넘길 때 다시 재도전했지만 수익이 빠르게 났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못 가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수소 관련 이슈는 아직도 있고 6월달에도 이슈가 있고 해가지고 조금 들고 왔고 호진이 진짜 미치겠네요. 호진은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했다가 손절 치고 그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계속 어, 그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원자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트가 꽤 좋았죠. 신기하게 이런 고점을 종가로 마무리하고 갭이 살짝 뜨는 차트. 저도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14,000원 돌파하는 그 기대감에 사서 14,5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사서 정리를 하고 보시면 이런 자리를 재돌파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사서 짧게 정리하고 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없이 지지가 나오는 모습 매수해가지고 수익 챙겼고요. 챙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조금 사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적게 해가지고 눌림을 했습니다. 여기는 거래대금 터졌는데 그 후에는 거래량 없이 지지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돌파할 때 사가지고 이제 전 이런 자리를 돌파할 줄 알고 때렸는데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다시 여기까지 밀려서 추가 매수하고 다음 여기까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0.6인데 어차피 뒤에 비중은 거의 없거든요. 앞에서만 비중을 많이 실었지.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비중을 실었고 여기서부터는 다 비중이 적어서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르빅텍도 오늘 오르빅텍으로 좀 조금 수익이 괜찮았었는데 얘도 그 탈원전이 아니라 그 폐기물 관련주죠. 아침에 보고 있다가 저기 우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얘도 같이 테마를 이루네 싶어가지고 보고 있다가 현재 돌파할 때 확실히 돌파할 때 대금이 붙었죠. 그때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좀 더 실었습니다. 여기서 실어서 꽤 괜찮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부터는 이제 다 비중을 엄청 줄였고요. 한 5분의 1? 이제 여기서 비중 한 많이 싣고 여기는 1유닛도 아니고 한 0.3유닛으로 해가지고 상관없었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8,200원. 보시면 8,200원이 여기고 이 자리가 여기라 가지고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깨죠.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늦게 선별쳤습니다. 퍼센테이지는 큰데 비중이 적어가지고 조금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한신기계는 뭐 다들 아시는 자리 여기 12,500원. 아침에 제가 이걸 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침에 제가 이 자리 못 봤어요. 봤으면 4% 반등을 먹었을 텐데 못 보고 뒤늦게 잡고 근데 여기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라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저도 바로 위에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본 건 폐기물. 왜 국정과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강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고려산업이 최근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얘가 3년상 가고요. 갭 두고 이제 하가 하는데 음, 이 종목은 비중은 많이 안 하고 적게 있긴 했는데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보고 있다가 이런 자리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할 때 사서 정리하고요. 밀렸다가 다시 정고까지 올라와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반에 이제 이렇게 시세가 엄청 주면서 얘가 고려산업이 뭐 한탑, 대주산업, 뭐 한해사료 중에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 그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한탑은 제가 저기 보면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눌리면 그냥 사서 쭉 들고 매도하고요.
여기 산 거는 손절 쳤습니다. 이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지금 대주산업이 상한가 가면서 다 뒤따라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애들은 그냥 저점 눌림을 좀 공략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비중 조절해서 분할 매수하고. 보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잘 없긴 한데 얘는 뭐 라운드 피규어로 뭐 6,000원이나 뭐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신성홀딩스도 매매했는데 얘는 오늘 웃긴 기사가 있었죠. 어, 대구에서만 식용유를 채워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찌라시면서 보고 샀다가 아 이건 대구에서 하는 거네 해서 정리하고 다시 소량 샀다가 여기 VI 갔을 때 더 갈 줄 알고 조금 추가 매수했다가 본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게 딱 대구라는 말을 뺐더라고요. 특징주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재료는 안 되겠다 싶어 정리했고요. 한일 사료도 조금 아쉬운데 이제 어제부터 오던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 돼 있는 자리에서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종전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이게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런 데서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했거든요. 여기죠. 여기 또 왔었죠. 근데 이 종전 뉴스 때문에 아 굳이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대주산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주산업이라도 탈출하고 한인사도 같이 매매하자. 괜히 두 개 다 물리면 힘들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대주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인사가 출발할 때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본전이었는데 못 팔았어요. 못 팔고 보시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여기 지지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지지전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종전 때문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좋게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갭 뜨고 이렇게 쭉 밀렸는데 낙폭 과대가 있는 느낌으로 해서 어, 고점 대비 38% 밀렸죠. 그래서 적어도 한 20%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 가서 저는 이때 조금 정리하고 두 개 때 5분의 1, 5분의 1 정리해서 5분의 1, 5분의 1 정리해서 한 5분의 2, 3 정도를 들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4,000원을 반등폭으로 봤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에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한제당. 오늘 대한제당이 강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조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오늘 특별한 테마는 없었고 아침에 폐기물 그리고 식량 쪽이 강했었는데 식량은 이런 애들은 다 죽었고 대한제당이 강했어. 대한제당 일단 12% 갭을 띄우고 가는데 저는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잘 매도를 하고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그냥 대한제당도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런 자리 깼을 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손절했어야 못하고 다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켜주죠.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꽤 많이 실어가지고 여기서 본전이 아깝는데 본전에서 탈출을 못했어요. 이런 지지저항에서 털어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고 이때 거래량 없이 또 많이 빠졌죠. 이때는 아마 다른 종목이 가가지고 빠진 거라 해가지고 하방부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이까지 오면 그냥 손절 쳐야겠다. 뭐 오늘 손실해도 손절 치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하방부에 치고 거래량 죽은 상태에서 조금씩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죠. 근데 올라가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서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또 5,000원 자리에서 지지저항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5,000원에서 사서 조금 정리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3% 정리하고 뒤에는 안 봤습니다. 괜히 했다가 더 망칠 것 같아가지고 TY에는 얘도 옮기기 관련주죠. 얘는 종전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식량 관련주라 가지고 일단 신고가에서 대금 터지면서 밀렸는데
이런 자리 지켜줘가지고 제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로는 살짝 지켜줬는데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를 또 지키고 있었죠. 이 자리가.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이때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자리 깨서 샀고 이 자리 내려와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할 생각인데 지금 조금 밀렸네요. 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외국인이 여기 100억 산 거를 50억을 팔았네요. 연기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자리도 신고가기 때문에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지 조금 더 볼 예정입니다. 이제 쌍용차는 이번 주 안에 그 인수 제한서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키디스틸을 보고 있었는데 광림이 가더라고요. 광림은 이제 이런 자리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짧게 매도를 했고요. 그걸 대신해서 키디스틸을 또 21,000원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광림 가는 거 보고 눌리네 해서 그냥 추가 매수 더 해서 얘가 이제 반등 때 시속 게임을 노리자 싶어가지고 매수해서 올라갈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메이슨이 대장이더라고요. 여기서 메이슨이 이때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보고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다시 매수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재돌파했죠.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해서 한번 샀다가 밀려가지고 매수하고 전고까지 매수하고 딱 여기 제가 832원에 걸었는데 제 거 딱 손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쓰다가 나서 다시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정리했습니다. 네, 딱 보면 지금 종가 자리죠. 이렇게 해서 종가 고가고 딱 이제 시간에서 움직이기 좋은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에서 그 상한가 쳤다가 얘는 갑자기 또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종가 차트는 조금 아쉽고요. 입동작은 오늘 제가 매매 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잘 매매했는데도 꼬였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49,000원 주변에서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잘 냈는데 여기서 이상한 뉴스가 붙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이게 왜 들어가나 했더니 13조 치료제 이 기사를 보고 그런데 이게 원래 있던 기사죠. 성금의 기대감. 그래서 지금 보면 백악관에서 올해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 공포감이 있다. 그런 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금의 기대감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다시 49,000원 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나올 생각이고 일동홀딩스는 같은 기사를 보고 움직였는데 얘가 오늘 강했죠. 아침에 얘가 그냥 치고 가더라고요. 이유는 없어가지고 저도 매수는 못했는데 일동 제약을 그래가지고 반등에 정리를 하고 이 종목은 일동 제약할 때 같이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본전 위에서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죠. 이재명 관련주는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토탈소프트 엄청 강하게 치고 가더라고요. 치고 가는 거 보면서 그냥 따라잡아가지고 빠르게 매도했습니다. 얘는 뭐 딱히 없고 그냥 8,000원 넘길래 잡아서 바로 9,000원까지 가가지고 다 매도를 했고요. 그거 보면서 프리엠스도 시가를 조금 했거든요. 해가지고 정리하고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왜냐면 토탈이 여기서 거의 상한가였거든요. 그리고 CS도 강했죠. CS 매일 못했는데 CS가 상한가였죠. CS가 거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고 프리엠스를 샀다가 여기서 손절을 좀 크게 쳤습니다. 이걸로 한 수익이 한 5분의 2 정도 깎아먹은 것 같아요. 오늘 수익. 그러면서 막 카스도 보고 했는데 카스도 아침에 샀다가 경고 돌파를 추가 매수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다 정리했습니다. 되게 좀 아쉽고 또 비중이 위에가 더 많아가지고 여기가 한 1비중이었으면 여기가 2비중이라 가지고 그거 많이 아쉽고 그거로 이제 시세가 엄청 가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은 아침에 움직이는 거 말고는 이제 지수 해지로 본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리했고 로터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오늘 역대 최고의 무상승자였죠. 1대 8인가 기다리고 있다가 보시면
시가 갭 뜨고 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릴 때 이제 이런 자리를 손질로 잡고 매수해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2차 VR까지. 다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와서 거래량 없죠. 지지가 나와서 매수해가지고 빠르게 정리.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이 자리를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끝자리니까 손들 잡고 들어가 볼만 했는데 좀 더 거래량도 다 죽었죠. 쭉 올릴 때 여기서라도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어갖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자리 돌파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면 돌파했죠. 이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할까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는 이제 위에서부터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갔죠. 왜냐면 1대8이면 상한가는 들어갈 수 있을 재료라 생각을 했고 다만 이게 선침해가 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알고 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사고 여기다가 추가 매수 걸어놨는데 추면 안 되고요. 되돌파할 때 다시 상따 했고 이제 이런 자리를 지키는지 봤는데 거래량 없이 지켰죠. 근데 3시 넘어가지고 손절 치감 공략하다가 상가 들어가가지고 또 괜찮아 싶었더니 또 풀렸고 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아 조금은 남겨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3분의 1을 매도하고 3분의 1을 들고 왔는데 시간에가 지금 많이 깨졌죠. 시간이 많이 깨졌는데 얘가 지금 재료 자체가 엄청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대8이면 진짜 엄청 큰 재료,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재료로 제가 보거든요. 그 무상증자에서는. 신고가기도 하고 대금도 많이 터져 역대급 대금이라 가지고 비중을 줄여놨으니까 눌림으로 조금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눌려지는지까지 내려오는지 해서 할 것 같고요. 얘들은 뭐 종전 기대감인지 방산 때문인지 요즘에 방산도 말이 많죠. 안 그래도 북한이 포도 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는 퍼스텍이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전고 돌파를 사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더니 이제 물려가지고 많이 빠졌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버티고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죽을 거면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려주는 모습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제 본전 주변에서 정리했고요. 여기서 한일단조가 특징주 붙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일단조가 특징주 붙으면서 떨어지길래 이거 바로 손을 쳤습니다. 손절 치고 이런 고점 있죠. 이런 고점 자리를 대돌파는 같아 샀다가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셋이 다 와가지고 한일단조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 선은 그 옛날에 보면 3,550원인데 이런 자리거든요. 여기 이런 고점의 저항들 이게 다 지저항이 있던 자리예요. 지저항이 있던 자리인데 뭐 보시면 알다시피 다 지저항이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표시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당연히 못 들을 걸 줄 알고 여기서 안 했습니다. 근데 또 갈 때는 강하네 싶어가지고 사고 매도했다가 이렇게 N자 그리면서 다시 이렇게 가나 싶어가지고 샀다가 밀렸다고 올라오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뒤에서 올라왔지만 뭐 이 종목은 종배하고 그럴 종목이 아니죠. 오늘 종전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필름 로봇은 있는 시장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죠. 또 이런 자리, 다들 아시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냥 샀습니다. 사서 3,500원까지 쭉 사고 3,500원 부근까지 쭉 사고 3,700원, 800원 부근에 정리하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캔코아는 그냥 신고가에서 눌림 주길래 15,000원 부근에서 조금 샀다가 정리했었고요. EM 플러스는 기사에 테슬라 붙었죠. 이 220억도 규모가 한 50% 가까이 되는 거였고 이 리언노 네 여기 있네요. 애플이랑 테슬라 전기차 연구 엔지니어 설립한 그리너지에 공급을 한대요. 전 사실 이 종목 너무 안 좋아해서 이때 제가 마이너스 15% 맞았거든요. 상따했다가 안 하다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제 여기서 기던가. 근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 매수해가지고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엔 아예 안 받고요. 뭐 이런 자리를 다시 돌파할 때
이런 자리를 다시 재돌파할 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지만 이미 한 번이나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위에서 버티고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 조금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다 안 봤고요. 5G도 오늘 입속했었죠. 아까 미래 먹거리. 그래서 그런지 뭐 이루원은 그냥 시가에 해서 짧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런 자리 재돌파할 때 짧게 정리를 하고 와이어블도 여기 이 자리가 옛날에 줄 거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 돌파할 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다가 매수해서 짧게 정리를 했고요. 다시 이런 오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서 정리하고요. 자연광경은 그 내일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용산 이전 썰 때문에 또 며칠 전부터 이제 사오고 있었는데 이때 한번 사고 이때 한번 사서 여기서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에 더 갈 줄 알았는데 앞에 이런 산이 있어서 그런지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산 때문에 그런지 대금도 많이 붙었던 산이죠. 그래서 이런 대금으로는 이거를 흡수를 다 못하니까 시간에서 좀 밀린 모습이고요. 현대해바다임도 오늘 수익을 좀 괜찮게 줬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별로 기대는 안 있는 종목인데 꼭 기대를 안 하는 종목이 수익을 주죠. 이런 자리를 지지를 많이 해주죠,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그냥 7% 찍혀있길래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적었어요. 적어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담보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다 뭐 이런 기사가 떴었죠. 그걸 보고 재건가 아니냐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도를 많이 하고요. 이 뒤에 여기서부터는 다 뭐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바로 여기서 2차 부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제 2차 부위 아사에서 못 가고 밀렸다가 여기서 2차 부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래서 더 이상 매매할 구간은 없죠. 이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변동폭도 너무 심했고요. 다음 UAM은 뭐 미친듯이 가길래 저도 아침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얘가 지금 보면 기준목 만들고 하루 있다가 쏘고 기준 만들고 하루 있다가 쏘죠.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현재 돌파를 보여줘가지고 조금 길게 매수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길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는 비중을 또 줄여가지고 본전에 나오고 또 비중 줄여서 매수했다가 본전에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밀려서 정리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매수 들어갔다가 원래는 이런 자리를 안 깨야 되건데 이런 자리 깨버렸죠. 근데 뭐 비중이 워낙 적어가지고 여기까지 추매했습니다. 하루 쉬었다 움직일 수도 있고 내일 이제 국정과제 발표가 있죠. 내일 이제 집무실 들어오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할 텐데 UAM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비중은 적으니까 들고 넘어왔습니다. 베셀은 이제 기선테레콤 보면서 매수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가 생각보다 기선은 강한데 베셀은 못 가죠. 그래서 다 정리했고요. 고영테크는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갭이 떠서 봤을 때 이미 7%라 가지고 매수하고 당연히 얘는 돌파할 때는 매수를 세게 안 하죠. 밀릴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정리하고 매수해서 정리하고 또 빠져가지고 매수했다가 얘는 이런 자리를 좀 지켜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다 깼죠.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대성은 제가 이때부터 여기서 다 탈출했었는데 또 모르고 사가지고 쭉쭉 밀려가서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손절했고요.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10% 밀렸는데 장단이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리했고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시간에도 약간 종전 안 하고 계속 현 상태 유지한다 하니까 좀 반응이 있는 모습이고요. SH화학도 말 그대로 원래 같았으면 천연가스가 안 밀렸다면 조금 더 볼만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매수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아침에도 여기서 던졌습니다. 한국 석유는 뭐 러시아 석유 이제 수입 금지가 되죠. 네, 그 바이든도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이런 자리를 재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못 가서 정리했고요. 다시 이런 자리를 재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려줄 때 매수해가지고 못 가게 할래 2만 원 밑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매매는 이렇게 했고 장이 진짜 어렵네요. 테마도 없고 테마 수단도 너무 빠르고 특별한 기사도 없는데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쉽지 않네요. 스윙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막 엄청나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 현금 비중 계속 늘려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다들 매매 잘 하시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